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 세대를 위한 따뜻한 조언과 삶의 활력을 채워주는 라이프 매직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노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살짝 무거워지는 주제, 바로 내 자산 성적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궁금하거나 노후 자금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내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노후를 더 당당하고 여유롭게 보내는 비결을 생생하게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노후 자산은 집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중요해요. 주택연금으로 불안 줄이고 당당한 은퇴 생활 시작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내 자산 성적표는 어디쯤인지, 그리고 어떻게 노후를 더 든든하게 만들지 재밌는 사례와 함께 풀어볼게요. 마음 답답한 분들 구독 버튼 꾹 누르고 같이 시작합시다. 여러분, 은퇴 후 통장 잔고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한숨 쉰 적 있으신가요? 노후 자산 사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스포일러 하나 드릴게요. 집만 믿다간 큰일 납니다.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그 비밀 파헤쳐 볼게요. 솔직히 은퇴하고 나면 삶이 좀 달라지죠. 열심히 일하며 쌓아온 월급은 사라지고 전화는 온통 광고 전화뿐이고 친구들하고의 연락도 뜸해져요. 그러다 문득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맞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한 어르신 만나서 이야기 나눴는데 월급 없으니까 매일 불안해.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모르겠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실버 세대가 공통으로 느끼는 불안이에요. 자산이 좀 있더라도 이걸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되죠. 오늘은 이 고민 확실히 풀어보려고 해요. 내 자산이 친구들 사이에서 또 내 나이대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노후를 더 여유롭게 만드는 방법, 제 경험과 사례를 섞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영상 보시고 나면 노후에 대한 불안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여러분, 은퇴 후에 통장 쳐다보면서 이 돈으로 노후를 어쩌나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으니 손주 용돈도 못 줘 하시면서 투덜대시더라고요. 근데 이 고민 사실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놓치면 후회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겠죠. 이걸 전문가들은 순자산이라고 불러요. 순자산이 뭐냐? 간단해요. 내가 가진 모든 자산에서 빚을 뺀 거예요.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금융자산, 그러니까 현금, 예금, 주식, 채권처럼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요. 다른 하나는 실물자산, 집, 땅, 자동차, 심지어 금이나 보석 같은 거요. 빚은 대출, 카드빚, 뭐든 내가 갚아야 할 돈이에요. 예를 들어 집이 10억짜리인데 대출이 7억 있으면 집 자산은 3억인 거죠. 여기에 예금 2억 있으면 총 순자산은 5억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대충 계산해보면 감이 와요. 이제 이 순자산을 가지고 내가 친구들이나 내 나이대에서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볼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분포가 꽤 흥미로워요. 순자산이 꽤 많으면 상위권에 들어가고 적으면 하위권이죠. 근데 웃긴 거 아세요? 자산이 많아도 노후가 불안한 분들 진짜 많아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 집이랑 예금 합쳐서 자산이 꽤 되셨는데 현금이 없어서 매달 쪼들려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핵심이에요. 자산이 많다고 노후가 자동으로 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은퇴 후 멋진 집에서 사는데 손주 용돈 하나 못 주고 병원비 걱정에 잠 못 드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매일 불안하셨대요. 근데 이분 한 가지 바꾸니까 삶이 달라졌어요. 뭐였는지 지금부터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놓치지 마세요. 자, 내 순자산을 계산했다면 이제 내 나이대 평균이랑 비교해 볼 차례예요. 40대, 50대, 60대 각 연령대마다 평균 자산이 달라요. 예를 들어 50대쯤 되면 자산이 좀 쌓여 있을 것 같죠? 근데 또래 중에서도 차이가 크거든요. 상위권에 드는 분들은 자산이 꽤 많지만 중간 이하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서울에 사는 분들이랑 지방에 사는 분들 같은 자산이라도 삶의 질이 달라요.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가지고 금융자산 없는 분이랑 지방에서 집은 작아도 예금이 넉넉한 분, 누가 더 여유로울까요? 저희 이웃 어르신, 지방에서 집은 작지만 현금 많으셔서 여행 다니시고 손주 선물도 팍팍 주시더라고요. 반면 서울에 사는 제 친구 부모님은 집값은 높지만 매달 생활비 걱정하시고요. 이게 자산의 구성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자산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봐야 해요. 60대 넘어가면 소득이 뚝 끊기니까 생활비로 자산을 깎아 쓰는 분들 많아요.
근데 상위권 분들은 오히려 자산이 늘어나요. 왜냐? 이자나 투자 수익이 지출보다 크니까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젊을 때부터 주식 조금씩 투자하셨는데 60대에 그게 큰돈이 돼서 여유롭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자산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노후 불안의 뿌리예요. 여러분 노후 자산이 뭐랑 비슷한지 아세요? 큰 저금통이랑 똑같아요. 저금통에 돈이 가득해도 꺼내 쓰기 힘들면 소용없죠. 우리 자산도 그래요. 집만 믿고 있으면 저금통 깨지도 못하고 굶는 꼴이에요. 그 저금통 여는 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놓치면 아까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부동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자산 솔직히 집에 다 몰려 있죠. 통계 보면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 미국이나 일본은 금융자산 비중이 더 높은데 우리는 집이 전부나 다름없어요. 이게 왜 문제냐? 집은 든든해 보여도 현금으로 바꾸기 힘들거든요. 집값 오를 때는 팔까? 고민하다가 본전 생각에 못 팔고 요즘처럼 집값 떨어지면 더 못 팔아요. 저희 이웃 어르신 집값 떨어진다고 매일 뉴스 보시면서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이 집이 내 전 재산인데 하시면서요. 더 큰 문제는 노후에 돈이 필요할 때예요. 병원비, 손주 용돈, 여행, 경조사 이런 데 현금이 있어야 쓰죠. 근데 자산이 집뿐이면 손도 못 대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 갑자기 큰 병 걸리셔서 병원비 필요했는데 집 팔려면 시간이 걸리고 대출 받자니 부담 크고 진짜 막막하셨대요. 이게 부동산 몰빵의 함정이에요. 자산 많아 보여도 현금 없으면 노후가 팍팍해져요. 웃긴 거 아세요? 자산 많아도 노후 불안한 분들 진짜 많아요. 상위권에 드는 분들도 내가 부자 같지 않아 하시면서 불안해하세요. 왜냐? 집은 있지만 매달 쓸 돈이 없으니까요. 세금, 건강보험료, 생활비 이거 다 현금으로 내야 하잖아요. 집을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는데 자산이라고 우기기엔 좀 슬프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 진짜 자산은 현금화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요. 집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부동산 폭락하면 집값 뚝 떨어져서 팔지도 못하고 원하는 가격에 나가지도 않아요. 요즘 뉴스 보셨죠? 집값 떨어지면서 다들 전전긍긍이에요. 근데 현금 흐름이 있으면 다르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병원비 내고 손주 선물 사고 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젊을 때부터 월세 받는 작은 건물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그 월세로 노후 생활비 충당하시는데 진짜 여유로우시더라고요. 손주들 데리고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돈 걱정 없으니 맘 편하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현금 흐름의 힘이에요. 집만 믿고 있는 분들 이제 생각 바꿔야 해요. 그럼 현금 흐름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서 주택연금 이야기 나와요. 주택연금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거예요. 집은 그대로 살고 돈은 계속 들어오니까 노후 생활비 걱정 덜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 주택연금 시작하셨는데 이제 손주 용돈도 주고 친구들이랑 맛집도 다닌다 하시더라고요. 삶의 질이 확 달라진 거죠.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간단해요. 집 공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이고 부부 중 한 분이 나이 제한 넘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요즘 주택연금 가입자 엄청 늘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다들 집값 더 떨어질까 봐 서두르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고 오를 것 같으면 좀 기다려보세요. 가입할 때 집값으로 연금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저희 이웃 어르신 집값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 가입하셨는데 그때 안 했으면 지금 후회했을 거야 하시더라고요. 매달 연금 받으면서 커피숍 가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손주들 선물도 사주신대요. 이게 바로 현금 흐름이 바꿔주는 노후예요. 주택연금 말고도 방법은 있어요. 금융자산을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금, 주식, 채권 같은 거요. 물론 투자 무서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소액으로 시작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 매달 적금처럼 주식 조금씩 샀는데 몇 년 지나니까 제법 돈이 됐더라고요. 이 돈으로 손주 학원비 보탠다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비 관리도 중요해요. 노후엔 경조사, 품위유지 이런 데 돈 많이 나가죠. 저희 엄마 친구들 모임 갈 때마다 옷 좀 제대로 입어야지 하시면서 지갑 열어요. 근데 이런 지출 미리 계획 세우면 부담 덜해요. 매달 쓸 돈 정해놓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투자에 넣어보세요. 작은 습관이 노후를 바꿔요. 마지막으로 노후 불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산 많아도 불안한 건 우리가 미래를 못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불안만 붙잡고 있으면 삶이 피곤해져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 자산은 적었지만 매일 공원 산책하고 동네 어르신들 모임 나가시는데 돈 없어도 웃으면서 살면 그게 부자야 하시더라고요. 이분 주택연금으로 생활비 조금씩 받고 동네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나눠 먹으면서 행복해 보이셨어요. 자산이 상위권이든 중간이든 중요한 건 지금부터 바꾸는 거예요. 집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금 흐름 만들고 작은 투자 시작하고 생활비 계획 세우세요. 그리고 너무 걱정 마세요.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이제 남은 건 그 삶을 더 당당하고 즐겁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내 자산 성적표 점검하고 부동산 몰빵의 함정, 그리고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집만 믿지 말고 주택연금이나 금융자산으로 매달 쓸 돈을 만드세요. 당신 자산이 상위권이든 아니든 지금부터 바꾸면 노후가 달라져요. 불안 덜고 손주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세요. 그게 진짜 행복한 노후예요. 구독 버튼 꾹 누르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 큰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